유식 30송 제15절을 강독하기에 앞서서 조금은 색다른 주제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이름하여 질문과 답변의 실체 탐구, 질문과 답변의 구조에 대한 실체 탐색,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질문 하나하나의 내용과 방식이 아니고요, 또 답변 하나하나의 내용과 방식이 아닌 이 인류 문명, 호모사피엔스 문명 내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 이 질문과 답변 이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탐색이 되겠고요. 이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되면 개개의 질문과 답변의 내용과 방식에서 우리가 풀려나서, 즉 이해를 통한 풀려남을 통해서 결국은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시도는 어느 정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유일무이하게 자세하게 새나감 없이 한번 탐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의 강독은 마치 이 전달 방식이 태풍이 몰아치듯이, 허리케인이 몰아치듯이, 그것도 A 플러스급의 강력하고 거칠고 모든 것을 때려 부셔버리는 그러한 태풍과 허리케인이 몰아치듯이 강독이 이루어졌고요. 그것은 이 박통 스피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독 전체가 모든 300여 개,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강독이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되었고요. 다행히 이 태풍이 잘 지나가고요. 또 태풍이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기기는 하지만 다시 리셋하면서 우리의 초심발심을 다시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멋진 질문이 있었지요. 한 선지식 도반퍼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된 강독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느냐? 개인이 대오각성 하는가? 그리고 단일 의식과 개별 의식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꼭 살아야 되는가? 또 선을, 도덕을, 윤리를 실천할 당위가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멋지고 훌륭한 질문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강독을 마치고요,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 뒤를 느끼고 있을 즈음에 오늘 어제 강독의 방식에 대한 질문이 다시
한 선지식 도반부님에 의해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자유롭게 질문하라고 하시고는 어찌하여 지랄염병이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조금 어떤 것인가요? 라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역시 이 간단하고 짧은 질문이지만 수많은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이 훌륭하고 멋진 질문 역시 많은 도반번님들과 함께 다시금 우리의 초심발심을 되새길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제는 질문과 답변의 실체 탐구를 통한 이 질문과 답변의 이원성 구조 자체에서 풀려나서 자유한다.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은 자유롭습니다. 질문은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답변 역시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자유롭게 답변되어야만 이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에 부합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질문의 내용과 방식은 자유로워야 되고요. 그런데 답변은 특정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방식이 자유롭다면 답변 역시 답변자가 누구든 간에 사실은 답변자는 하나죠. 질문자도 하나지만 우리가 상식에 의거해서 얘기한다면 질문이 내용과 방식에서 자유롭다면 답변 역시도 특정 방식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답변의 내용과 방식 역시 자유롭기를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당연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가 아닌 취미생활이나 뭐 어떤 우스개 개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닌 진짜 진지하고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전제로 하고요. 이 자유란 것은 내 마음대로 개별 내 맘대로, 개인 영혼 내 맘대로가 자유가 아닌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하자면 또 10시간, 100시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유는 그런 게 아니죠. 어쨌든, 다 치우고요. 그냥, 내용과 방식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요. 답변 역시,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편하고 자유롭게 하도록 양쪽 다를 허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페어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유일무이한 탐색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실체, 탐구입니다. 질문, 답변, 실체, 탐구인데 이 탐구를 하는 목적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는 궁극의 해답에, 궁극의 진실에, 궁극의 지혜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질문과 답변 이 자체의 구조와 실체를 상세하게 해부, 탐구, 탐색함으로써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드디어 이 구조에서 풀려나서 그 어떤 질문과 답변에도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질문과 답변에도 진정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더 그럴듯하게 경전식으로 표현하면 원리 전도몽상 구경 열반이죠. 프라즈나 파라미타다 이 말이죠. 지혜 도피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뭐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모든 강독의 결론은 프라즈나 파라미타고요. 원리 전도몽상 구경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실체를 탐구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나오는 뭔가가 있겠죠.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이원성 두 개로 갈라지죠. 이 뭔가를 우리가 유식 30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8식이라고 이름 붙이죠. 8식으로부터 필터링을 거쳐서 이원성의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이지만 이 질문과 답변 역시 대표적인 이 생명 파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한쪽 편에서는 질문이 있고요. 다른 편에서는 답변이 있다. 분명히 있죠. 이 두 갈래는 소위 말하는 7식 필터링을 거친 것이죠. 이 두 갈래 직전에 필터링이 거쳐집니다. 이것이 7식이 되고요. 그러니까 8식과 7식 안에는 그 어떤 이원성도, 그 어떤 선악도, 그 어떤 기분 좋음과 기분 나쁨도, 그 어떤 상처받음과 칭찬받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총욕 약경이 없다 이 말이죠. 총욕 약경. 이 얘기 또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노자의록을 보면 총욕약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욕약경. 귀대환 약신. 급오무신. 오유하환. 이렇게 사언절구로 우리의 이 주제와 관련된 노자의록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총욕약경. 칭찬받음과 욕 얻어먹음을 마치 깜짝 놀라듯이 여긴다. 우리는 칭찬받음과 욕 얻어먹음에 매우 놀란다. 왜 놀라느냐? 커다란 환난을 마치 지 자신이 겪는 것처럼,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는 칭찬을 들어도 깜짝 놀라죠. 기뻐서 깜짝 놀라고요. 욕을 얻어먹으면
상처받고 기분이 나빠서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둘 다 약 먹어야 되죠. 경기를 일으켰으니까 약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칭찬해도 깜짝 놀라고 욕 먹는 거에도 깜짝 놀라느냐? 커다란 환란을, 뭐가요? 칭찬받는 것도 환란이고요, 욕 먹는 것도 환란이다. 이 이원성이죠. 개인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개인의 생존과 번식에 관련되는 이 구조를 모르고 있으면 이게 큰 환란이잖아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가른단 말이에요. 칭찬받으면 천국이고 욕먹으면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내니까요. 이게 엄청난 환란인데, 아니 밥통님, 천국은 환란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을 상정하니까 지옥이 창조된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환란을 마치 지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귀하게 여긴다. 급오무신. 만약 나에게 그러한 이 칭찬과 욕먹음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그러한 개인이 없다면이지만, 현대적으로 보면 그러한 개인 영혼이 임시 가상이란 것을 안다면 이 말이에요. 오유하한 그 어떤 환란이, 그 어떤 지옥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멋진 구절입니다. 총욕약경, 귀대환약신, 급오무신, 오유하환. 자, 이 노자의록에 대한 이야기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고등학교 동문회 이 에피소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자, 이 질문 답변 실체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분석해 들어가자면, 자, 질문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내용과 방식입니다.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질문 내용과 질문 방식이죠. 질문 내용과 질문 방식에 있어서, 첫째, 개인 입장의 질문이 개인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고요. 자유로운 거니까요. 둘째는 이 의식 자각의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개인과 의식 자각에 대해서는 지금 이 채널에서 강독 영상이 올라온 이후에 이 두 가지밖에 이야기한 게 없죠. 개인과 의식 자각,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이야기를 한 것이 없다는 기억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고요. 의식 자각의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고요. 셋째는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고요. 넷째는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중립적이고 드라이하게, 마치 아무런 감정도 안 들어간 것 듯한 그러한 드라이하게. 그러나 드라이한 것도 감정입니다. 우리가 중립적이고 드라이하면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러한 돌멩이가 아니에요. 중립이고 드라이 자체도 중립적인 드라이한 감정이죠.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좀 거칠고 아프고
폭발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1, 2번은 어떤 입장에 기반해서 질문하는가의 얘기고요. 3, 4, 5는 질문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죠. 즉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되겠네요. 입장과 질문하는 입장과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또 답변하는 입장과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일단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답변 역시도 자, 똑같이 개인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고요. 둘째는 의식 자각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고요. 셋째는 부드럽고 달콤한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네요. 친절하다 하죠. 부드럽고 달콤하고 친절하게. 이게 더 명확하죠. 부드럽고 달콤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친절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하죠. 자유에 대해서도 오해하듯이 친절에 대해서도 참 개인은,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모든 질문과 생각과 아무리 기발하더라도 다 그게 꿈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이미 많은 강독에서 개인 질문은 사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강독을 해야 될 그러한 기쁜 스케줄이죠. 자, 그래서 부드럽고 달콤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일반, 추상적으로, 중립적으로, 드라이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칠고, 아프고, 뭐가 아프겠어요? 질문자 개인이 굉장히 아프게 느낄 수 있죠. 거칠고 아프고 폭발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부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질문하는 입장과 내용과 방식은 크게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어요? 6가지죠. 개인 입장에서 3, 4, 5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의식 자각 입장에서 3, 4, 5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 입장에서 3, 4, 5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고요. 의식 자각 입장에서 3, 4, 5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다. 자, 답변도 마찬가지죠. 개인 입장에서 3, 4, 5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고요. 의식 자각 입장에서 3, 4, 5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질문 입장 내용 방식은 몇 가지예요? 2 곱하기 3은 6가지의 질문의 입장 내용 방식이 있고요. 답변 방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역시 개인 입장에서 3, 4, 5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고요. 의식 자각 입장에서 3, 4, 5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6가지다. 2 곱하기 3은 6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가지의 입장 내용 방식의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6가지의 입장 내용 방식의 답변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질문과 답변의 총 방식은 몇 가지입니까? 질문과 답변의 총 방식은 몇 가지예요? 6개가
다시 6개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66은 36가지의 질문과 답변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거나 듣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걸 하는 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유롭게 질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되 그 입장 내용 방식에서 자유롭게 6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고요. 답변도 자유롭게 6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함으로써 총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은 36가지가 된다 이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 뭐 부드럽게 질문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거칠거나 폭발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데, 답변은 뭐 의식적으로 달콤하고 친절하게 답변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거칠고 아프고 폭발적으로 답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질문과 답변을 일단 왜 하는 걸까요?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초심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질문 답변에 매몰돼서 개인은 이 질문 답변을 가지고 성부를 보려 하죠. 성부. 그건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특히 더 그렇죠. 세간, 출세간 할 때.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개인끼리 개인 투쟁을 통해서 성부를 보려 하는 경향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데 젖어 있죠. 개인 투쟁을 통해서 성부를 보면 이기면 뭐가 유리해요? 개인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니까. 근데 우리가 걷는 길에 있어서 질문과 답변은 이런 것은 지향해야 되는데, 지향되려면 이것이 이렇게 이해돼야 된단 말이죠. 전체 구조가 이해되지 않는 한 개인과 개인적 동기에 엎어쳐지고 뒤치기를 당하고 참 이게 힘들단 말이죠. 자, 이 6가지 방식과 방식이 만나서 36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1차에 불과하죠. 1차 시기에 이러한 전개가 이루어지고요. 참으로 놀랍죠. 이것은 0 혹은 1이라 할 수 있는데, 프리즘을 통과해서 2가 된 후에 갑자기 36개로 화신합니다. 놔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하면 0, 1에서 2가 나오고 2에서 갑자기 36이 놔두어지죠. 자, 그 다음에 2차 시기가 전개되죠. 어떻게 됩니까? 자, 36가지의 이 입장 내용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출현하겠죠. 그러면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애초에 질문자가 답변이 나타났을 때 그 답변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 답변을 받아들이는 방식, 받아들이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똑같죠? 개인 입장, 의식, 자각 입장에서 3, 4, 5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역시 6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자, 또 끝이 아니에요. 애초에 질문자가 답변을 보고 그 답변을 받아들이는 6가지 방식에 대응하는 애초에 답변자의 다시 질문자의 답변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또 6가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개인과 의식, 자각의 입장에서 3, 4, 5의 방식으로 또 받아들인다. 그러면 2차 시기에 다시 6개 곱하기 6개, 즉 36가지의 방식이 2차 시기에 벌어지고요. 그러면 2차 시기에는 이게 벌써 2단계를 지났을 뿐인데 0, 1에서 2가 되고요. 2에서 36이 되고요. 36에서 곧바로 36 곱하기 36이라는 이 엄청난 다양성이 좀 1인 다역의 연극이랄까, 다중인격이랄까. 다중인격으로 치면 지금 다중인격이 발생한 지 2초 만에, 단 2초 만에 다중인격이 36 곱하기 36, 이게 몇 개예요? 1000개가 넘는, 1000개가 넘습니까? 이 1000개가 넘는 다중인격이, 다양성이 발생해 버리고요.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3차로 이어질 수 있고요. 4차로 이어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런 가치 없고 바보 멍텅구리 같은 짓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 구조를 모르면 이게 바보 멍텅구리 같은 짓이 될지 모를지언정 이 구조를 안다면, 그래서 이 구조로부터 풀려난다는 건 뭐예요? 질문과 답변으로부터 떠난다는 게 아니고요. 질문과 답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드디어 알게 된다. 질문에 대응해서 얼마든지 가장 적절한 답변을 고를 수 있게 된다. 이게 사용 매뉴얼이잖아요. 사용 매뉴얼 전체 100%를 온전히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를 알면 적절하게 질문함으로써 가짜를 드러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적절하게 질문함으로써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꿈인지 아니면 꿈 아닐지라도 꿈이 깨어 있는지, 아니면 꿈을 안 깨고 꿈을 꾸는지, 뭐 깨든 안 깨든 꿈은 꿈이죠. 즉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는 그 질문에 가장 합당한 답변을 의식적으로 선명하게, 개인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요, 의식적으로 선명하게 답변할 수 있고요. 질문 역시 의식적으로 선명하게 질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질문과 답변에서 그 입장 내용 방식에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매너에 어긋나거나
뭔가 부주의했다면, 즉 의식적이지 못했다면 즉시 사과하고 소위 말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용기를 내서 사과하고요,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훌륭하고 멋진 질문과 또 훌륭하고 멋진 답변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진정한 생명 파티를 즐기는 것이지요. 특정한 방식으로 질문해야만 되고 또 답변자는 특정한 방식으로 답변해야만 된다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요, 생명 파티를 즐기는 것도 아니다. 파티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 천지죠. 예. 훌륭한 파티 장소와 재료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가서 갑자기 소주를 5병, 10병 마시고는 깽판 치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질문과 답변의 실체 탐구 내지 탐색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이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을 선명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전체는 36 곱하기 36, 또 3차 시기에 가면 36 곱하기 36 곱하기 36 해서 진짜 만법이 창조될 것인데요. 아무리 만법이든 이법이든 간에 창조되어도 이 전체는 뭐라고요? 이 전체는 바로 일식부터 육식의 전개다. 그런데 일식과 육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7식 필터링을 거친 8식의 전개다. 그것이 기분 좋은 것이든 기분 나쁜 것이든, 그러니까 총용약경이죠. 예, 칭찬이든 욕이든 간에 이 전체는 무엇이다? 가장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생명 파티를 즐기는 매뉴얼에 따라서 가장 기쁘고 효율적으로 온전히 100% 즐겨져야 하는 생명 파티의 장이 바로 일식과 육식이고요. 이들의 실체는 무엇이다? 7식 필터링을 통한 8식이다. 즉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라는 생명 파티의 장이다. 이 생명 파티를 잘 즐기기 위해서는 개인과 의식 자각의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1000번, 만번, 수백만 번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선명하게 해 나갈지라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름과 모양에 관련 없이 이 자각의 전개다, 생명 파티의 전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 그리고 이 강독을 잘 들어주시는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